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그 중학교 내신보다 훨씬 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서 한 2개 정도가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3월달에 보는 모의고사, 6월달에 보는 모의고사가 있고, 또 전년도에 봤었던 모의고사들이 보통 한 30개 이상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리고 뭐 대성이라든지 숭실이라든지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시험 당일날 처음 나오는 그런 지문들을 갖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험 범위가 굉장히 이제 급증하게 되죠. 중학교 때는 보통 교과서 한 2개 정도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뭐 외부 지문이라고 했을 때 한 3, 4개 정도의 그런 외부 지문들이 출제가 됐는데, 고등학교는 일단은 교과서 내용도 굉장히 범위가 많고, 그 다음 모의고사가 한 30개 이상이 되고, 그 다음 처음 보는 외부 지문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험 범위가 굉장히 크게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학교 때는 그 시험 범위가 이게 넓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암기를 해가지고도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예비 고1이라고 해가지고 기말고사를 갖다 같이 준비를 했을 때 아이들 중학교 그 교과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갖다 푸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3주 정도만 해도 거의 모든 지문들을 갖다가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뭐 범위도 짧을 뿐만 아니라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어휘도 바뀌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것들도 바뀌고, 그래서 오히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오히려 오답으로 처리하게끔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상담을 했었던 어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중학교 3년 동안 이 학생은 영어 문제 한 문제를 틀렸던 학생입니다. 근데 그래서 외고를 갔어요. 외고를 갔는데 중학교 때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워낙 머리를 암기하는 그게 뛰어난 아이여가지고 모든 걸 다 암기를 했던 아이인데,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험 범위도 나오고 변형이 되다 보니까 1학년 말에는 거의 3등급으로 학교 내신이 떨어지면서 어머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아이를 갖다가 공부를 시켜야 될지 이것 때문에 상담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때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고등학교는 변형이 일어남으로 해서 단순 암기가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문제에서 특히 이런 게 예일 요구에서 좀 더 강하게 좀 표현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 같은데, 상위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율이 있다 보니까 1등급하고 2등급을 갖다가 좀 나누어줘야 되거든요. 너무 쉽게 해서 100점짜리가 많이 나오게 되면 1, 2등급을 갖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서 킬러 문항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난이도 높은 어휘라든지 좀 굉장히 좀 문법적으로 좀 심하단 내용까지 들어가서 킬러 문항이 보통 두세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주관식이라고 하는 서술형 주관식이 보통 한 예일여고라든지 그런 학교에서는 한 4-5문제가 출제가 돼서 자기가 글을 갖다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영어는 중학교 내신보다 범위도 넓고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 학생들을 갖다가 변별하기 위한 좀 난이도 있는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는 중학교 영어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영어는 일단은 성적을 갖다가 산출하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도 상대평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비율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시험 문제의 어떤 이런 범위라든지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거에 좀 어려움을 많이 처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럼 학생들을 갖다가 내신 준비를 할 것인가? 일단 고등학교 영어 시험은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직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글을 갖다 표현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리키는 이제 조금 이 부분은 가장 근본적인 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지 않습니까? 영어를 갖다가 마치 암호 해독하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요 조직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이 조직력을 갖다가 이제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휘력이라든지 여기 독해력을 갖다가 키워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저희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일단은 지금 중3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는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다시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대단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100점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틀리는 경우는 중학교 때 내용을 갖다 틀리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 있으니까 현재 완료에서 have 플러스 pp 써야 되는데 그 pp를 못 쓰는 거죠. 서두르고 뭐 이러다 머릿속으로는 그 내용들을 알고는 있는데 그게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류가 돼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기본기를 먼저 정확하게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져놔야지 그것이 수능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학생들이 이제 판사한 내용인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품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념, 그 원리를 갖다 정확하게 일단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사가 뭐고 형용사가 뭐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리를 하는 이유는 이 부분들을 갖다 이용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제 부품을 갖다가 알아야지 이 부품을 갖고 이용해서 표현을 갖다 할 수가 있고 잘못된 표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팔품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품사에 들어가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습득이 된 상태에서 구문이라든지 그러니까 또 문장을 해석한다든지 영작을 할 때 이런 부품들을 갖다 이용해서 부품들을 갖다 이용해서 글을 쓰는 그 기본기가 있어야지 이 문장을 한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한 줄 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두 줄, 세 줄, 네 줄 넘어갔을 때도 이런 기본기에 맞춰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에 대한 철저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는 이 기본기에 대한 개념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 원리들을 갖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학생이 더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거기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갖다가 먼저 지금은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요. 세상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클리닉 수업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은 학생들을 갖다가 뭐 환자 취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학생들이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마다 다 각기 역량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마치 의사,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의사, 한의사 말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갖다 처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한의사처럼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갖다 정확하게 학생들이 모르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모르는 내용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방하는 이런 클리닉 수업이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클리닉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약점을 갖다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제 그 약점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학생이 영어를 갖다 잘 못하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그 단어 어휘력이 부족해서 영어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이제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휘력이 부족해가지고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어휘력은 저도 부족하거든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휘력이 부족해가지고 학생이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이 갖고 있는 뭐 학생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갖다 잘 읽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개념이나 이런 거 잘 잡혀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적인 실력은 부족하지만 문해력이라든지 그래서 이 이해력이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수능이라든지 글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 클리닉 수업을 갖다가 여기도 보시면 수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는 클리닉 시간이라는 걸 마련해서 학생들과 같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찾아내는 수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시를 하면은 여기 같은 어떤 이런 표시들을 갖다 학생들하고 해서 이 표시들이 안 돼 있을 때는 아직까지도 뭐 관계대명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다든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전치사 같은 경우는 이게 작은 값을 해가지고 이제 전치사 이 작은 값이 안 돼 있을 때는 이제 전치사에 대한 개념들은 부족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동사 이 V가 동사인데 이 V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아직
이 문장에서 동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학생들하고 일대일로 대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클리니컬에서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식의 내용들을 갖다가 좀 함으로써 학생들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에 좀 더 잘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끔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학교별 이제 내신 경향을 다 파악을 해서 이제 그 학생들별로 저희는 이제 학교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숭실고라든지 예일여고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학교별 출제 경향에 맞춰가지고 내신 대비를 합니다. 이 얘기는 보통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이 교과서라든지 또는 모의고사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나왔던 이 지문들을 갖다 활용해서 이제 제가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표현들을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서술형 주관식에 대한 대비라든지 그다음에 내용 지문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학교별로 이렇게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별 내신을 갖다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결국 학생들이 150% 정도의 준비를 해야지 100점을 갖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이렇게 보완하고 수정해 가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틀리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갖다 개별적으로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내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 이제 고등학교는 또 대학 입시라고 하는 저도 이제 제 딸도 지금 고등학교 지금 2학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처음에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이렇게 대학 입시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던 그런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근데 영어라는 시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패턴에서 고등학교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휘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독해력, 조직력 이런 것들을 갖다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조직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수업을 갖다가 되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써봐야 되고 자꾸 자기들이 틀리는 게 뭔지를 갖다가 인식을 해야지만이 시험 보는 그 현장에서 그런 오류들을 갖다 범하지 않은 그런 힘을 갖다 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영작에 좀 더 초점을 줘서 아이들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어휘력과 문법적인 것들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독해인데 이제 독해 같은 경우도 학생들한테 이제 독해가 뭐지라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중학교 때는 그냥 해석입니다. 해석. 그러니까 해석만 잘해도 내용이 워낙 단순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글 전체를 갖다가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이 단락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빨라야지만 이 시험장에서 절대로 그 시험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단락을 갖다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 단락의 구조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갖다가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휘력입니다. 어휘력. 제가 말씀드린 어휘력인데 이제 어휘력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클래스 카드라고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 깔아서 하루에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단어를 갖다 암기하고 그걸 갖다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이용해서 보통 하루에 그러니까 한 번 올 때마다 학생들이 하루에 30-40개 정도씩을 갖다 매일 꾸준하게 암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원이라는 걸 갖다 수업 시간에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